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 선수금 미납으로 LNGC 수주계약 2건을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 3호가 만들고 있던 LNGC 2척 해지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매수인의 시위, 발주자의 시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딱지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논점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LNGC 발주한 선사가 선박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팔아버린 사례. 이게 바로 딱지 거래 아니겠습니까? 선박 딱지 거래죠. 근데 이제 이번 건은 이제 발단이 선수금 미납으로 해지당한 거, 그래서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점도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딱지 거래라는 거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가령 아파트 분양받은 후에 그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분양권은 매수인의 지위, 즉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그 본질은 채권 일종이죠. 딱지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아파트 가격 상승할 거다, 이런 광범위한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기 방지하려고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 딱지 거래가 가스 운반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건 가스 운반선이건 건조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가스 운반선을 발주해서 장래에 가스 운반선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선주가 가스 운반선 가격이 올라가고 더욱 쇼티지 되는 이런 상황에 더 비싼 가격, 즉 프리미엄 받고 배가 급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그런 거죠. 이게 딱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도된 건데, 금년 2월에 보노에너지가 현대 3호에 LNGC 2척을 발주했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은 계약이 성립되면 바로 딱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더 비싼 값인 한 척당 2억 3,170만 불에 2척 전부 다 이단 오프의 자회사인 이스턴 퍼시픽 해운사에게 팔았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EPS, 이스턴 퍼시픽 쉬핑, EPS.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2억 3,170만 불이라는 저 가격은 가령 현대 3호가 최근에 수주한 거, 그게 6월 3일인데 그때 수주 단가가 2억 3,110만 불이었으니까 그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즉 시세대로 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는 저렇게 딸랑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2월에 현대 3호가 가스 운반선 수주한 거 2건 있습니다. 2건. 하나는 2월 21일자로 아시아 선사한테서 한 척 있었고요. 2척 수주한 거는 2월 9일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월 9일자 공시를 보면은 아프리카 선사한테서 2척 LNGC 5,347억에 수주받았다. 그래서 한 척당 2억 2,290만 불의 수주를 받은 사실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일은 25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갖고는 지금 아프리카라는 것만 나와 있죠. 보노에너지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아직 불확실해서, 당시 국내 언론 보도를 좀 봤더니, 보시면은, 국내 언론 보도 보시면, 발주한 선사가 나이지리아의 보노에너지로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공시가 맞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거래로 보노에너지는 얼마를 벌었느냐? 한 척당 880만 불,
두 척이니까 1760만 불 벌었네요. 한국 돈으로 한 227억 정도 딱 4개월 만에 벌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금만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은 계약금 10% 가정하면은 무려 40% 되고요. 계약금 20% 가정하면은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게 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투자 방식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선박 투자 펀드들이 뭐 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딱지 거래입니다. 본질 딱지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의 본질은 말이죠. 보너에너지와 현대사모 사이의 계약관계, 즉 계약상의 지위, 매수인의 지위입니다. 보너에너지는 그러니까 매수인의 지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 주고 물건 받을 권리입니다. 그와 관련된 일체의 어떤 그 지위를 계약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인 EPS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에너지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계약은 구속이니까 벗어났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EPS와 현대사모가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새로운 계약 당사자,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뭐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원칙적으로 현대사모하고 보너에너지하고 EPS 모두의 동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보너와 EPS는 저것끼리 좋아갖고 합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현대사모가 동의를 해야지 저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사모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너하고 EPS 저것끼리 짝짝꿍을 해서 현대사모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사모는 돈 받고 물건 만들어주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사모의 권리, 현대사모가 의무 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의무라는 건 배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현대사모의 권리라는 것은 약속한 날짜에 돈 받을 권리입니다. 그게 상대방의 신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사모의 동의가 이제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대사모, 보너에너지, EPS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최초 그 선박 수주 협상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합의를 해서 계약에 반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일반적 법리이고요. 얼마나 자세하게 계약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딱지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 조선사 동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매수인이 확실하다면 굳이 조선사가 동의 안 해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떤 그 경제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선박 그 수주하고 발주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정부보다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정부가 여기에 나서서 그 약자를 보호하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딱지거래 활발해지면 이게 바로 선박 투자 펀드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은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안 좋죠. 지저분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선사가 저 동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번 건의 추가 논점을 보면은 이 보너에너지 이 발주권은 보너에너지가 1차 선수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6월 2일자로 해지 공시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때 해지 공시 내용 한번 보시죠.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됩니다. 해지권이 뭔가? 해지권이 뭔가? 적법하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상대방의 그 채무 불이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해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은 바로 해지 효력이 바로 발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현대사모가 보너에너지의 선수급 미납이라는 그 계약 불이행, 즉 채무 불이행이죠. 이걸 이유로 선박 건조계약 해지 통지했고요. 이것이 당연히 도달됐겠죠. 해지 효과 발생하고요. 이걸 투자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서 해지 공시 나설 거 아닙니까? 6월 2일자 해지 공시.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되면은 해지의 효과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제 정산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현대사무가 받아야겠죠. 보노에너지가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원만하게 새로운 매수인이 등장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해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뭐 양도할 그 계약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예? 그런 건데 원상 회복 그 과정에서 저런 추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어떤 상황도 가정을 해서 원래 계약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계약에 맺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계약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용이 위법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에 이러한 내용까지 다 포섭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겠습니다. 예, 짐작입니다. 짐작.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그 계약에 또 이런 경우에 보너 불법행위한 거 분명하고 그래서 현대사무가 이번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까지 계약서에 또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 면책된다는 그 기재가 있다면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 건은 다시 아마 공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공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니까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선박의 수주 잔량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걸 뭐 해지 공시 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거 어떻게 제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파일에 찾아가 봤더니 숫자 2로 되어 있다가 빵으로 수정되어 있는 겁니다. 해지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해지 공시로 사라진 수주 잔량이 이번 사례로 다시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부활 공시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례는 이제 대우하고 러시아 간의 그 쉐빙 가스 운반선 취소 사례에서도 아마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건은 이전에 그 러시아 리스크 분석할 때도 한번 또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하게 근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그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의 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할 제3자가 있을지 요거는 좀 의문입니다. 예. 오늘 참 재밌는 사례가 나와서 그 외신은 저거 딱 한 줄만 딱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LNGC 측에 분명히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또 이 도크 쇼티지 문제는 단기에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서 즉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딱지거래 다시 말하면은 매수인의 지위를 중간에 사고 파는 일종의 투기 거래입니다. 선박 투기 거래. 이건 주로 선박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커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뭐 다 어떤 그 불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